자나 깨나 북한으로 풍선 보내는 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최근에는 부인이 미국 가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잘 됐다면서 자기는 하여튼 이걸 통해서 김정일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불철주야로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또 보낼 때 성금 보낸 분의 이름을 거기에다 또 써가지고 그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도와주신 분들한테 꼭 그 이메일로 또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대신하는 거죠. 우리 일을 이 사람이 대신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100명, 10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은 이건 뭐냐? 우리의 대북 응징은 시작되었다. 그죠? 이명박 나 시작을 안 했지만 우리의 대북 응징은 시작되었다. 너가 의뢰로 쏘면은 우리도 의뢰를 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의뢰를 쏘겠다. 인간을 진실의 의뢰를 쏘겠다. 사람의 원자 폭탄을 보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게 풍선에 실어서 보내는 게 사람 죽일 게 있습니까? 제대로 알아라. 진실을 알아라. 그리고 1달러짜리 이거 받아가지고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 깨우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북한 동포 직접 돕기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돕기는 북한 돕기라고 해놓고는 북한 주민 돕기라고 해놓고 돈을 모아가지고는 누구한테 주느냐? 북한 노동당 간부한테 줬죠. 북한 주민을 누가 직접 도왔습니까? 북한에 혹시 교회나 무슨 사회단체를 통해서 북한에 성금 보낸 다음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그 돈 가지고 요새는 하루에 한 끼 먹다가 이제 2끼 먹습니다. 라는 편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왜 못 받았습니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노동당 간부들이 받아가지고 의약품, 식량 다 내다 팔아가지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짓을 하면서 북한 동포 돕기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풍선을 통해서 보내는 거는 직접 북한 주민한테 전달되니까 이거야말로 북한 동포 직접 돕기인 것입니다. 직접 돕기. 이번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된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김정일을 제거하는 것이죠. 김정일 정권을 끝장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휴전선을 넘어서 막 내려오고 하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일어나도 그게 또 우리 대책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통일로 가는 길이니까. 어쨌든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이제 김정일 하나 때문에 7천만 민족이 이렇게 고생할 수는 없다.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 좀 이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대로 비겁하게 살 수는 없다. 하는 쪽으로 마음이 모이면은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이면은 김정일은 자기 무덤을 받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그 뜻을 정권을 잡은 사람한테 전해주고 하는 이런 노력이,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군대의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났어요. 김태형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좋아하게 됐어요. 믿게 됐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같다. 말을 정확하게 한다. 야당 국회의원이 엉터리 이야기하면 반드시 거기에 반박을 하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청문회 과정에서는 돈이 아주 적고 가장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명됐는데 경고등 출신으로 독일에서 유학을, 독일 육사를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중심을 잡았다는 건 뭐냐? 청와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진실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하려는 노력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가 실수가 드러나면은 즉각적으로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이나 무슨 뭐 언론인이나 MBC나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군대는 그래도 잘못이 드러나면 바로 하루 만에 사과를 안 합니까? 그런 점이 군대가 다른 기관하고 다른 점입니다. 군대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대는 절대 허위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허위 보고를 하면은 전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수많은 죽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군 장교들이나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허위 보고 아닙니까? 허위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전시에는 그냥 사형이죠. 그래서 우리 군대가 좀 못한 점이 있지만은 정당이나 언론기관이나 학교보다도 우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짓말을 안 한다. 거짓말을 안 하는 집단이다 하는 것이 이번에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초동 대응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이번에 보도 행태를 보면은 북한이 한 증거는 없다 하는 보도는 열심히 하면서 군대가 요만한 실수한 걸 또 침소 봉대를 해가지고 군대 조지는 기사를 얼마나 썼습니까? 북한은 편들고 군대는 그냥 진이고 요것을 철없는 기자들이 앞장서서 했어요. 요 기자들은 사이비 기자들입니다. 사이비 기자들이에요. 사이비 기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5.16 때 사이비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이비는 한자 그대로 쓰면은 비슷한 것 같으나 아니다. 겉으로는 비슷한데 속은 아니다. 이걸 사이비 기자라고 해요. 볼펜을 들고 다니지만은 기사도 안 쓰고 말이지. 취재하는 것 같지만은 기사도 안 쓴다. 엉터리 기사 쓴다. 그래서 5.16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비 기자입니다. 그때 언론자, 작년 정부 때 언론 자유를 줬더니 곳곳에서 신문사, 통신사 막 생겨가지고 어떤 군에는 기자가 300명이나 됐대요.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자를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됩니다. 수만 명. 근데 제대로 기사를 쓰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도 안 되는, 수십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이비 기자는 과거와 조금 달라요.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공갈치고하는 사이비 기자가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이상한 이념에 물들어가지고 기사를 비비 꼬고 과장하고 과학성이 없는 기사를 쓰고 해서 오로지 군대나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그쪽으로 기자가 아니라 선동꾼이 기자를 사칭한다. 그래서 사이비다. 이런 사이비 기자들이 이번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 군대를 그냥 즐기겠습니다. 문제는 군대가 이렇게 또 휘둘려가지고 군대가 절대로 해야 돼서는 안 될 일을 또 했어요. 뭐냐? 왜 이런 기자들이 왜 생존자들을 인터뷰를 안 시키느냐? 왜 생존자들을 가두어 놓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인터뷰를 시킨다는 게 환자복을 입혀 나와가지고 기자들로부터 무슨 조사받는 것처럼 기자들로부터 신문을 받는 것처럼 하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군인이면은 환자라도 군복을 입고 나와야죠. 그런데 환자복을 입고 왜 나옵니까?